안녕하세요. 시대의 뒤에서 행정사 2차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법률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민원 처리 관련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요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례 형태가 아니라 논술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렵지 않게 답안 작성하실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민원 처리 한 번은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행정 업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문서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뭐 결제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공문서 이런 거 작성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게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외워야 될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쉽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 잘 잡고요. 그리고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살을 붙여 나가시는 그런 공부 형태를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기본 이론 시작할 거고요. 2차 아시겠지만 우리 다들 빈 답안지에 현출을 해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요 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왜 제정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보시면 민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대요. 자, 그래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할 거고, 자, 이런 결과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법목적이에요. 이런 민원 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왜 규정했냐? 자,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 법목적을 외워야 하는데 왜 외우냐? 자, 민원 처리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민원의 종류 쓰세요라고 하면 뭐 민원의 종류 해서 우리 일단 일반 민원이 있죠? 일반 민원. 그래서 여기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두 번째로 고충 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위에다가 요 해당 법목적을 작성을 해주시면 교수님들이 봤을 때 얘는 이 법에 대해서 왜 제정을 했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 그리고 나서 민원을 써줬구나. 민원의 종류들을 써줬구나. 어쨌든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제정 목적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의 내용으로 우리가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 서론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사례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 문학 판검의 이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우리 일단 서론 부분에다가 요 제정 목적을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법정 민원의 종류를 쓰는 것보다 이런 제정 목적을 넣어주면서 정리가 된, 정돈된 답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미지상으로 좋아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외우는 거다. 인트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이. 자,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런 처리가 이루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겠죠. 자, 그럼 그 결과 뭐가 이루어지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잡으시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정 목적은 우리 인트로, 서설 부분에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민원부터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뭘 하죠? 전입신고를 하죠. 자, 이것도 법정 민원이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걸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디를 가요? 우리 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구청을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행정기관이라는 데를 가죠. 행정기관. 자, 그래서 행정기관 안에 내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은 1층에 민원실이라는 곳이에요. 1층에. 자, 민원실이 있습니다. 자, 민원실에 들어갔더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편서대라고 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책상 같은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양식들도 있죠. 서식이라고 하는데, 아, 내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뭐 1번 서식에다가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서식들도 구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필기구 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좀 둘러봤더니 컴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기관에서 뭘 알리고자 하는 노티스, 게시판이라고 하죠. 게시판 같은 것도 있더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있더라? 내 민원을 처리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또 앉아 있더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내가 준비해간 그 구비 서류들을 가지고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면 이 사람에게 신청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간 서류를 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민원인.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되는 거죠. 민원 처리 담당자.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신고하고자 하는 이 어떤 특별한 행위, 이것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민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원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배우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이 민원인은 누구이며, 자, 그 다음에 민원 처리 담당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이 민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이 민원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민원의 의,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의 특정한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 자, 그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이게 전입신고가 될 거고요. 이 민원인이 아까 요 사람이 되는 거고, 행정기관에 가서 우리가 처리를 요청하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는데 그 행정기관이 이런 건물이 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들은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지 이 행정기관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 민원 처리 담당자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게 민원이다. 자, 어렵지 않죠? 키워드 민원인, 행정기관, 특정한 행위. 요렇게 가져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민원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자, 그런데 민원에 대한 정의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민원에는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요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우리 직전에 사실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요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다른 문제들과 접목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정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스테디셀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법정 민원이 있고 크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이다라고 해서 일반 민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자,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겠죠. 대부분의 민원들이 이 법정 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굴 출생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출생하면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되죠. 자,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사망신고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법령이나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요. 그 요건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자, 그다음에 장부나 대장, 등록 등의 신청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하는 이런 우리가 민원을 일반적으로 법정 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법정 민원은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아까 우리 민원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행위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근거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허가 신청하는 것, 그리고 장부 등의 등재 요청하는 것들, 자, 그리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이나 증명서 같은 거 신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정 민원이다. 자, 그래서 행정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무들은 법정 민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 행정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해서 대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민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 민원 봤고요. 질의 민원 볼 건데 질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있고 어떤 행정 제도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제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절차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요 기관에다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의 민원이라고 하고 자, 건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건의 사항이에요. 자, 행정 제도를 봤는데 이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행정 절차, 이런 민원 처리 등이 계속해서 혁신이 되고 있거든요. 자,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까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겠죠. 간소화를 해야 돼요. 민원은. 그래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내가 한 번 신청하면 30일, 뭐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민원 처리 하시겠어요? 저도 민원 처리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이 우리 건의 민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타 민원은 단순합니다. 우리 법정 민원과 질의 민원과 건의 민원 제외하고 나머지의 민원들인데 특히 그런 민원들 중에서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알리는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기타 민원이라고 해요. 자, 우리 동네에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 불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기타 민원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도로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가 크게 파였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날 것 같으니 이런 것 좀 빨리 조치 취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도 다 기타 민원이 될 수 있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알리는 민원 또는 간단한 상담 이런 것들 다 기타 민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울 고충 민원을 제외하고 행정 절차나 형식 요건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일상 속 불편함에 관해서 알리는 민원을 우리는 기타 민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 두 문자 따서 법질 건기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일반 민원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충 민원을 볼 거예요. 고충 민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이 사무관리론과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과목을 배우실 건데 행정사 실무법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는 걸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정청에다가 일정한 사항을 요청했는데 이 행정청에서 이 갑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자, 그러면 이 갑,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가장 위대하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국민들은 침익을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이 갑에게 우월한 상황에서 침익을 했다. 자, 이렇게 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갑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불복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행정 심판이나 또는 행정 소송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거와 동일하게 자 보시면 고충민원은요. 행정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또는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이 지금 현 상황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A가 있는데 자, 이 건물들이 이제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도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갑자기 원래 이렇게 직선 도로였는데 여기를 갑자기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지역 자치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도로를 내게 되면 뭐 어디랑 편해진다. 아무튼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건데 자, 이 건물이 요렇게 지금 뾰족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여기를 깎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 나라 거 아니죠? 근데 내 건물에 대해서 여기를 제거하래. 요만큼을 제거하래. 왜냐면 위험하니까. 돌아갈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런 행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침익이 발생하죠. 그냥 멀쩡한 건물을 지금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라고 하니 건축을 다시 개조해서 하라고 하니 돈도 들 뿐더러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고충민원의 케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우리 위법 부당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처분. 자, 이거 부작위 볼 수 있죠. 또 거부 처분 같은 것들도 소극적인 처분이죠. 자,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민원을 우리가 고충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주제로 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나갈 거고 고충민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일반 민원과 고충민원이 있고 자, 일반 민원에는 우리 법정민원, 그 다음에 질의민원, 그리고 건의민원, 기타민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특정한 행위는 민원입니다. 라고 배웠는데 그럼 민원인은 대체 뭐냐? 자, 민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지금 출생신고를 하러 가요. 그럼 나도 민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게 중요하죠.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민원인이 아닌 경우 요게 중요한데요.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대요. 여기까진 동일해요.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제기를 하고 있죠. 자, 행정기관이 지금 행정기관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행정기관을 민원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정기관들은 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리하는 주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들은 민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긴 한데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 행정기관이 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시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요즘에 행정기관들 이동 많이 하죠. 뭐 행정기관이 조금 커져서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행정구역상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 행정기관이 어디에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기관을 지으려고 해요.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자기네가 그쪽에다가 지금 관청을 세우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 기관도 단체로서 이 행정청에다가 어떤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요청한다. 자, 이 경우에 민원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가 정답인데, 다만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행정기관도 민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 관계인 자래요. 자, 그래서 그 계약에 관련된 행위를 요구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냐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품 같은 것들 개인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물품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들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행정기관과 그런 계약들을 하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제조업 하시는 분들 공장 등록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물품에 대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걸 발급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뭘 만든다고 할까요? 공책을 만든다고 할게요. 자, 공책을 만드는 이제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 공책을 만드는 대표님이 각 학교들, 우리 공립학교들 이런 데에다가 행정기관이라고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제 공책을 납품하는 이런 계약을 이분이 수주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관에다가 다양한 이제 것들을 요청하고 기관도 요청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은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어떤 모습이 이 기관이 지금 이 대표님이 공책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A 대표님이 이 기관에다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죠.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민원인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관과 이 A 대표님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과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민원인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사법상의 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민원을 제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보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구비서류가 법정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구비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구비서류들을 우리가 충족을 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겠죠. 특정한 행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요. 구비서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게 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지 않았다? 그럼 우리 연락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원칙상 이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할 때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런 성명이나 주소 사항이 우리 보완 사항으로 보완이 된다. 이런 흠결이 있었는데 이런 흠결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민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인이 아닌 경우 일단 우리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요. 직전은 아니지만 그 전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요합니다. A급입니다. A 플러스급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민원인이 아닌 경우에서 키워드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인 정의는 꼭 가져가시고요. 민원인이 아닌 경우 그래서 원칙과 예외 우리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 요청을 해요? 우리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처음으로 국회 행정기관이죠.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도 행정기관이고요.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도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당연히 행정기관이죠. 자, 3번.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 권한이 있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행정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금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우리 정확한 이제 규정,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요 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잘 일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의 의 종류 보셨는데요. 민원의 의의부터 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아까 작성해드렸던 우리 법 목적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 좀 필기를 해두시고, 요거를 우리가 민원 처리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서론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보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의 의의 보시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민원의 종류, 일반 민원에는 법, 질, 건, 기 이렇게 두 문자 따두시고, 자,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이 법정 민원은 어쨌든 법률에 근거를 해서 다양한 인가 허가, 그 다음에 승인, 특허, 면허 이런 것들을 신청한다든지, 동그라미 2번. 장부나 대장 이런 데에다가 등록해주세요, 등재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신청한다든지, 그래서 의약품 같은 거 우리가 등록 신청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2번에 해당하는 사례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같은 것들을 신청하는 거, 일반적인 증명서 또는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행위들 다 요런 민원에 해당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질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 해석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자, 건의 민원은 개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 가지 행정 민원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요, 요 지금 법, 질, 건, 요 민원들 외의 사항이고요. 단순한 행정 절차,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나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민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충민원 보시면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이 침해받을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이런 고충 민원들도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하거나,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인 처분을 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처분은 거부 처분과 그리고 부작위,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자, 우리가 민원 신청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법에 근거해서 특정한 민원을 신청했어요. 자, 그럼 행정기관은 이 신청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할 거면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승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절차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행정기관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행정 어떤 뭐 절차에 관련된 우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권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기관에다가 이런 신청을 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은 그에 대해서 응답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이 사람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오라고 하든지, 또는 이 사람이 다 절차 갖춰서 가지고 왔으면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거부도 안 해, 보완도 안 해, 승인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작위도 위법한 행위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서 부작위도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이런 사항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가 고충 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뒷장 넘어서 우리 민원인과 행정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우리 해당되지 않는 것, 요게 이제 최근에 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요런 내용들이 민원인이 아니구나,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민원인은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겠죠. 행정기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과 단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민원인 제외 대상 보시면 행정기관에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청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민원인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정기관인 거죠. 자, 행정기관은 왜 안 되냐면 이런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해주는 주체지 민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 행정기관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민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이런 경우는 건축신고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행정기관이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는 계약관계에 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계약서 위주로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업무들, 사무들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갑이라는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행위를 요청한다? 자, 그런 것들은 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지 이거는 민원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계약관계 기반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청한다. 자, 이것들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행정기관에다가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람이긴 한데 성명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민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관련해서 이제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만약에 성명이나 주소가 우리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보완해서 적어서 이제 제출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민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로마자 2번에 행정기관은 어떤 기관들을 얘기하냐. 일반적으로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우리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당연히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당연히 행정기관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우리는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공기관들, 이런 기관들도 우리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우리 법령이나 자치법규 이런 데에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기관들도 당연히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권한이 있거나 또는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그런 단체, 법인, 그 다음에 기관, 이런 기관들도 충분히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의 업무는 무궁무진하게 많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1강 시간에는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주제, 2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주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